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힘을 받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1% 이상 강세로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 이상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이 반도체 업종에 강세 힘입어서 12,000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부자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박원재 위원님, 이지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문자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 이 예상 체결가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이던데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한국 시장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감이 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만 이제 신고가를 좀 못 갔죠. 29,500선인데요. 29,000선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5%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나스닥 시장도 뭐 상승을 했어요. 0.98%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0.87%까지 하락을 했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주도했었던 이 테슬라와 애플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시장을 좀 밀린 이 아래꼬리를 좀 달지 않았나 그런 좀 판단이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종목의 좀 확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언택트 종목군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들 그 산업재 쪽으로도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나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좀 보정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를 좀 달았다는 거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저가 매수세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추가적인 뭐 급등 뭐 이런 상승 이쪽보다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다소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전날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제 코스닥 1,500억대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관 쪽은 450억대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수신 쪽과 연기금, 특히나 연기금 쪽이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좀 안 해주는 이유는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율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좀 제일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 20년도에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거래소 쪽보다 이 코스닥 쪽이 실적 전망이 조금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오전장에 밀려 내렸다가 오후장에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코로나에 있어서의 이 변수, 흐름, 추이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나 많죠. 60조에 달하는 그런 고객 예탁금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뭐 1조 원 가까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60조 언저리에 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점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전략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예, 여전히 확진자 수 체크해야 되겠죠. 2.5단계. 이게 이번 주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확진자 수의 추이를 좀 봐야 되면 어제 9월 1일 기준으로 어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약 한 260명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국내, 해외 합쳐서. 근데 오늘 오늘 자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95명입니다. 2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 188명,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유입이 된 부분들이 7명에서 해외, 국내 쪽과 해외 쪽 합쳐서 200명 이하권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IT 소부장 쪽에 있어서 종목분들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도에도 성장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다만 변수거리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소부장 쪽에 있어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나 정부 정책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이미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수소 쪽이라든가 2차전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 쪽은 탄력이 이제 좀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 쪽도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 내부 소화를 좀 진행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업종 내 순환매를 좀 보게 되면 태양광 쪽이라든가 ESS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산업재 쪽 섹터라고 해서 종목분들이 못 올라갔던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이라고 칭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신성장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주가 부양을 하거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그러한 핑계거리로 주가를 분명히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래픽 칩을 이제 삼성 쪽에서 제조를 하기로 했죠. 어제 소식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IBM에 이어서 주요 거래선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호재로 좀 볼 수가 있겠죠. TSMC의 고객사를 뺏어왔다라는 분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박스권역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5만 원대 초반짜리대 5만 5천 원 이하 권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려야 하나 5만 2천 원?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원익 IPS 같은 기업이 있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사업을 다 하죠. 기술력이 좀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있어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관점에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이제 미국 화웨이 쪽에 있어서 거래 규제가 9월 15일부터 발효가 되죠.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삼성 쪽에 있어서 수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좀 피해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미국 쪽과 한국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휴대폰 쪽에 있는 부품주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트론 같은 경우도 일단 대표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카메라 모듈 쪽 하고 있고요. 파트론이라든가 나무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MC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또 하나는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 9월 15일 전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태풍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마이삭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갔는데 또 이제 하이선이 좀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럼 여전히 폐기물 관련주들, 포엔텍이라든가 아니면 인선 ENT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인선 ENT 같은 기업도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수익 관점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KDTS가 가장 견조해요. 가장 견조하고 배당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이 괜찮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림건설이에요. 대림산업이 아니고요. 대림산업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아요. 근데 이제 대림건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 이 주식잔소리 마지막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대림건설이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실적도 올해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건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한화라는 기업이 있어요. 수소 쪽에 있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여전히 이 수소 쪽에 있어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한화도 나름대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주사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쪽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화에 있어서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탄력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주사인 하나도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3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중국 증시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 넘게 상승했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S&P 500 지수 가운데 이 에너지 섹터만이 소폭 내리고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이제 12,000선을 넘어선 상황인데 오늘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 받으면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별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 넘게 상승하면서 55,6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급등하면서 77,500원대. 이 파운드리 반도체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망이었는데 어제 엔비디아 측에서 지포스와 관련된 신제품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 종목이 강하게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로 2%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75만 6천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데 일단 네이버, 최근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좀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세 잃지 않고 강보합 추가 상승하면서 34만 3,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77만 원 선도 깨졌네요. 현재 0.5% 하락하면서 76만 6천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우선주도 오늘 잘 가네요. 1.8%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47,95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소폭이나마 반등합니다. 0.57%. 이 현대차도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이 계속해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카오 역시나 네이버 마찬가지로 오늘 잘 갑니다. 어제도 좀 급등 흐름 나왔는데 계속해서 언택트 업종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부각받는 산업군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0.6% 상승 나오면서 41만 4,500원대 삼성 SDI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네요. 45만 원대 겨우 유지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는데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이제 2,360선을 돌파했는데 오늘은 20포인트 올려내면서 2,384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2,400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870선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헬스케어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CJ는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알테오젠 어제 8% 넘게 올랐는데 오늘 좀 샤익시운 매물도 나오면서 1% 넘게 빠집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HLB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네요. HLB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수급 들어오고 있고 우상향 그래프 그려갑니다. 그리고 제넥신이 0.4% 강보합권 18만 3,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제약 강보합권 그리고 KMW 어제 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오늘 쉬어가네요. 1% 넘게 빠지면서 8만 3천원대 이탈하면서 8만 2,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엔 강보합권 그리고 CJENM이 오늘 1.58% 이상 상승합니다. 12만 8,200원대. 일단 BTS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좀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초록뱀도 오늘 12% 이상 급등하면서 1,8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4%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컨텐츠 종목도 오늘 대부분 좀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힘 받을지 함께 좀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 0.7% 상승세 24만 9,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장이 개장한 지 5분밖에 되지 않아서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외국인이 그래도 좀 매수하면서 시장이 코스피 시장 2,38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만큼 좋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우려를 딛고 상승하는 시장이에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시장이지만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힘을 믿어야 되고요. 어제 뉴스 플로우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엔비디아의 지포스,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이죠. 이 GPU라는 게 앞으로 4차 산업 기반이 되면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연산 능력이 필요한 CPU 중심의 운영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AI 시대를 맞이해서 병렬 영작,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는 GPU의 중요성이 더더욱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GPU는 그래픽 카드로서 게임 정도를 하는 보조하는 역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기능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AI나 병렬 연산을 하는 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GPU의 효용성은 더욱 커지고요. 그거를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는 건 지금까지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면서 먼지 꽉 막혔던 숨통을 틔워줬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건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하반기 반도체 디램 낸드의 고정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었었는데 어쩌면 이 한 방으로 그 우려를 딛고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종목과 섹터 집중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주신 종목,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이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물어보셨어요. 펄어비스는 굉장히 좋은 게임사죠. 검은사막 IP를 가지고 글로벌 매출을 시현하고 있고요. 전 세계 150개국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대단한 IP를 보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천만 명 이상 유저가 확보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게임 회사의 모멘텀은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게임의 퀄리티와 운영 능력인데 잠깐 기업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사실 검은사막 IP는 NC소프트 리니지에 버금갈 만큼 대단한 IP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18년부터 그냥 그렇게 큰 성장세가 이루지 못하고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늘지를 못합니다. 그 주된 요인은 그렇게 과금 구조를 많이 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퀄리티 좋은 제품이지만 과금 구조의 운영 능력엔 좀 약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작이 또 나왔는데 섀도우 아레나라는 신작을 냈는데 신작 기대감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아요. 순위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게임 회사는 신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회사 전체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운영 능력의 개선이나 검은사막 IP가 워낙 막강한 IP이기 때문에 이 IP의 활용도를 좀 높인다면 다시 업사이드 능력, 전고점은 다시 한번 도전할 확률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당장은 좀 탄력이 보이지 않아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격이면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다만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분들만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제 군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방산 부분과 IT를 아웃소싱하는 ICT 부품. 그래서 한화그룹에서 이제 삼성 테크인에서 인수한 방산과 기존의 하나그룹 ICT를 담당했던 두 부분을 묶어서 한 건데, 엊그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20억 규모의 아리랑 위성 7호 적외선 영상 장치를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레이더나 이런 쪽으로 하면은 주간에는 식별이 쉬운데 야간에는 좀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감지 감시 카메라나 이런 걸 쓰는데 적외선 영상 장치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항공 기지국에서는 꼭 필요한 장치고요. 더욱이 주목을 받는 거는
한국형 레이더인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을 했죠. 한화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차세대 전투기 이쪽에 이제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차기 구축함 이쪽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상당히 그 밀리테크로서 경쟁력이 입증된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얘기죠. 따라서 성장 동력도 확보가 돼 있고 향후에 진출하는 쪽도 좋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이라고 하죠. 이쪽 사업과 위성 통신 안테나 사업도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군수산업 기구는 상당히 성장 동력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봐도 꾸준히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프리미엄을 얼마를 줄 거냐의 관점인데, 최근에 이제 에이사 레이더나 이런 밀리테크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5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게 11,500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급등 가격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올 텐데 그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해 보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니지랩이에요. 니지랩은 그냥 CCTV 카메라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고,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뭐 좋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4,600억인데 뭐 계속 그 CCTV 쪽에서는 기대가 안 나와요. 매출 떨어지고 있고 영업도 적자. 특히나 자본 총계가 이제 600억 수준밖에 안 돼요. 유상증자를 해서 600억인데 따라서 재무적으로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한양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인 나파보스타디를 임상을 했는데 이게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은 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게 이제 워낙 핫하니까 한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떤 경로로 탄력을 받을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나 백신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임상을 추진을 함으로써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실질적으로 백신제나 치료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은 이게 승자 독식이 됩니다. 승자 독식이 된다는 거는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여타의, 특히 국내사의 많은 제약회사들은 이 모멘텀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하는 영역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파모스타트는 뭐 기존의 치료제로 쓰였던 렘데시비르의 6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뉴지랩에서 최초로 나파모스타트를 실제 환자를 투약하는 임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정도로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영양껏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뉴지랩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지환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 잘 갑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2,388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잘하면 90선까지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벌써 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1% 강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잘 가는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이 불면서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났는데 HLB의 주가 모멘텀은 크게 보시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는 자회사가 최근에 항암제와 관련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에 상당히 큰 폭의 반응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닥 상장 제약사인 메디포럼 제약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신량에 대한 모멘텀과 또 한 가지는 생산에 대한 모멘텀,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잡으려는 움직임이 이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신량 모멘텀으로만 이루어왔던 주가가 최근에는 실제적인 이제 생산 부분까지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인수한 이뮤노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항암 명암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8만 원 초반대에서 11만 5천 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주가의 모멘텀이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HLB뿐만 아니라 많은 신장 모멘텀을 가졌던 종목들이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 직전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산이 좌절되는 모습, 여러 케이스를 좀 봤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염두를 좀 두고 주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이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컸기 때문에 추격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최근에 한 10만 원 저울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차익 매매를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점 구간에서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만약에 종가가 10만 원 위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최근에 모멘텀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보시면은 최근에 상당히 주가, 특히 이제 실적 발표를 전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그 시기에 상당히 강하게 오르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진단키트와 관련된 개발뿐만 아니라 그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큰 폭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1,000원대에서 지금 7,000원대까지 주가가 6배, 7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테마로 인식을 해야 되고, 특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올랐다라는 부분은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테마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쫓아 들어가거나 혹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구간을 지나고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욕심을 부려서 중간에 눌림목에 접근하거나 혹은 주가에 강한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이 종목은 청산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4,300원대인데 이 구간에서 반등시 5,000원 전후에서 청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YG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YG의 이제 자회사고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사업이나 혹은 음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모멘텀이 좀 살짝 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소속사 가수 관련된 부분, 특히 걸그룹 블랙핑크의 새로 관련된 사업 부분에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탄력이 8월 말에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테마로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상당히 이슈가 나오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주가의 반영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지금 단기간에 시세를 위쪽으로 내면서 3,000원대에서 6,000원대 중반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 이 종목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신규 진입하는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500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신규 접근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까지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지환 위원님의 장중 공개 방송이 현재 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좀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을 빨리 연결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은 아니지만 넷마블을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천 의견을 주실 때부터 BTS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군요. 짚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역시나 강한 상태로 미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강한 상승세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이제 상승세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거래 대금 상위 순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지금 이제 엔터주들 신규 상장 IPO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좀 받으면서 DPC라든지 그리고 초록뱀 이렇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적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 좀 민감한 이슈들에 따라서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거의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좀 문의를 주신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코스닥의 이제 시총 2위 노리고 있죠. 알테오젠인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셨어요. 알테오젠 이번에 무상증자를 하고 조금 박스권으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추세를 전혀 깰 생각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금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단을 보게 되면요, 상단에 이제 그 추세 저항 라인을 어저께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음봉이나 내일 음봉 정도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신고가 갱신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불렸던 알테오젠이 주가 이 정도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이제 그 회사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적절하게 시총 2위는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 지금부터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는 어렵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러니까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좋고 신고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섹터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은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좀 조정이 나온다 하면 제 생각에는 한 21만 원 정도 부근까지 조정이 많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저점 내려올 때마다 음봉에 모아 가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잡아가야 한다면 한 19만 한 5천 원 정도, 4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를 주신 종목인데요. 좀 재밌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노포커스를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16,300원에 비중이 100%세요. 구조대를 좀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16층, 어쩌다가 이 종목이 이제 16층 주민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구조대, 출동했습니다. 출동했고요. 일단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100%셔서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이거 문의 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좀 약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점상이 3방이 나온 상태에서, 상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간이 부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비중 100%로 이렇게 몰빵을, 점상 3방이 나왔을 때 그것도 딱 상따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약주를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지금 좀 기다려보세요. 제 생각에는, 구조대 출동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 한 12,000원대에서 12,300원 부근 온다 하면,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쩌겠습니까. 그, 약주 한잔 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면서, 구조대에 도착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를 주신 종목인데요. KMW, 지금 해외 수주 확대, 기대 목표가가 이제 상향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 문의를 주셨어요. 5G 관련주 중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장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KMW입니다. 그래서 5G 하면 이제 대장주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종목인데요. KMW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분명히 이 5G 관련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가는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제 생각에는 오늘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고요. 신고가 지금 돌파하고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아마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음봉 나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간다 하면 한 2, 3일 정도 모아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절가를 굳이 잡아야겠다 하면요. 제 생각엔 이 종목 크게 손절가 잡을 필요 없이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하면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78,500원 정도, 한 7, 8% 정도 손절을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급도 굉장히 기관 수급 괜찮게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날입니다. 반도체주들 급등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3.6% 정도 현재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5% 이상 급등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좀 LG화학 같은 경우는 분사 이슈도 좀 같이 잡히는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코스닥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시장에 그래도 조금 관심 있을 것 같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이 종목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강하게 기관들 매수가 꽉 잡아주면서 종목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 다 매수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리금 비롯해서 투신, 기타 법인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약간의 조정을 이용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살짝의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들어가셔서 대응하시고 전 고점 포인트가 1.5%가 되겠죠. 하지만 그 전 고점 자리 인식되는 포인트 24,000원까지도 충분히 여유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이 천천히 대응하시고 또 조정 시마다 매수하셔서 가져가신다면은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습니다. 네, 근데 원체 바닥 인식이 되는 종목이라 기관들이 좀 반등,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면은 MS 오토텍 또 질문이 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도 좀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5,36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 정도 라인일 것 같습니다. 매수 포지션은 굉장히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네, 저는 충분히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도 전기차 관련주로서 좀 이슈 잡으셔도 되고, 중국 관련 이슈도 좀 원체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타자면은 충분히, 관련주들 바닥 치고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고점 영역까지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하나 걱정인 것은 한 6,500원 부근자리 가게 되면 여지없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몇 차례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 자리도 이 갭은 메우겠지만 한 6,3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셔야지 그 이상을 보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네, 더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6,300원 좀 높게 본다면 한 400원 정도까지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크게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또 충분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오늘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릅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은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시가는 18% 정도 출발을 한 모양새에서 현재 한 10% 정도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는 좀 넷플릭스 관련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G 관련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에서는 사실 그렇게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자체를 기대하기 좀 힘든 종목이에요. 시총 자체가 원체 작습니다. 340억짜리라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꽤나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체크를 해보자면 실적에 대한 그림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늦네요. 자, 보시면은 반기로 해서 영업이익 부분 작년치 미달, 그 다음에 순이익 부분은 그나마 좀 올라왔지만은 네, 분기 대비해서는 그닥 재미없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드리자면 이 종목 잠깐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가 더 나와서 2,500원대 위로 가거나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신규 접근을 했다가는 꽤나 된통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은 현 구간대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물대 자체가 이렇게 지금 올해 1월부터 굉장히 두꺼운 자리가 좀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 2,300원, 400원 위부터 해서는 상당히 매도세가 많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뚫고 가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뚫지 못하고 약간의 밀린 모습이에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기서 포인트 잡자면 오늘 고점 자리가 왜 밀렸는지 체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깊어질 경우 오늘 보시면 제 저가 2,200원짜리인데 아직 지키고 있긴 하거든요. 2,2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보유자분들도 홀딩 하실 때 신규 접근은 절대 하지 마시고 2,200원짜리만 지키시고 대응을 해보자. 실적 부분이 아직은 조금 하반기 확인을 해야 되니 상승을 할 때마다 조금 매도세가 강할 것 같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40%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MC넥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더전 비전 이제부터 좀 시작인 종목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1.4%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현대모비스 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이외의 종목들 함께 보시면 LNF 그리고 시엔스윈드, 네오셈, 일진다이아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오셈과 일진다이아는 추천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익률이 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원재 위원님께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게임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웹젠입니다. 웹젠 하면은 이제 과거의 전민기적 이런 게임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2015년도였죠. 전민기적이 중국 시장을 강타하면서 주가가 5,000원에서 45,000원까지 9배 급등한 추억이 있는데 이 전민기적이 이제 IT화해서 뮤라는 IT로 계속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 들어서 이제 신작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또 다시 히트하고 있어요. 뮤 IP를 가지고 한 다크엔젤 게임은 그 순위가 공표가 됩니다. 게임 사이트 에볼루션에서 보면은 이 국내 구글 게임 매출 순위가 쭉 나옵니다. 10위까지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보면 국내 대표 3사가 다 들어가 있죠. 리니지 게임으로 유명한 NC소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넥슨. 그 다음에 2개 이상 돼 있는 데가 이제 웹젠이 이번에 R2N이라는 신작을 냈는데 이게 4위권에 안착이 되고 있어요. 게임 회사는 신작이 나왔는데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번 주말을 거쳐서 계속 이 순위에 안착이 된다면 상당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매출 추정을 하건데 국내 게임사의 모바일 매출이 연간 한 7조 원 됩니다. 월 매출로 보면 한 6천억 대 되고요. 1위를 하고 있는 리니지엠 같은 경우는 일 매출을 한 2, 30억 추정을 합니다. 보통 5위권 내에 들면 한 5억에서 10억 이렇게 보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R2N이 계속 이 순위로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한 1, 2주 진행이 된다면 웹젠의 하반기 실적에 굉장한 탄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신작 모멘텀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신작이 나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기존의 게임이 연장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이 웹젠의 10위 안에 2개를 올려놓고 있어서 증권사 추정치는 하반기에 3, 4분기에 794억 매출에 한 240억을 보는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상향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4, 4분기 특히 이제 중국의 뮤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없어서 가면 어쩌면 1,000억 매출에 한 400억 이상 수익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웹젠은 확실히 한 단계 더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5만 원에 손절가 한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게임주 웹젠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웹젠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지환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시청하시면서 종목과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